안녕하세요. 코틀린을 배우시는 열정적인 여러분들을 위한 첫 번째 강의, 코틀린에서 변수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틀린에서 다양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강의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익숙하신 자바 코드를 기반으로 자바 코드는 이렇게 되고 코틀린 코드는 이렇게 된다를 비교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디테일하게는 코틀린은 자바와 다르게 변수를 선언할 때 무조건 키워드를 써줘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var과 bel이 있는데 이 두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 코틀린에서 프리미티 타입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다뤄지는지, 그 다음 코틀린에서 널러블 변수는 어떻게 다뤄지는지, 마지막으로 코틀린에서 객체 타입 변수를 인스턴스화해서 관리할 때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바 코드부터 빠르게 한번 보시죠. 네, 제가 4가지 코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long number 1 10L이라 해서 이제 long 타입 변수를 만드는 코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도 동일하지만 앞에 자바 키워드 final이 붙어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long 타입이지만 첫 번째와 다른 점은 세 번째는 이제 long 타입, 즉 객체 타입의 변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person이라는 저희가 직접 만든 클래스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들이 코틀린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코드와 두 번째 코드를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자바에서 long과 final long의 차이는 바로 이 변수가 가변인가, 즉 처음 값을 할당받고 나서 다시 한번 값을 바꿔줄 수 있는지, 아니면은 한 번 값을 지정해주고 나면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불변인지, 이 두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이를 토대로 코틀린에서는 어떻게 이 코드를 바꾸냐면요, 여기 보시면 아까 보셨던 코드가 있죠. 자, 먼저 가변, 즉 바꿀 수 있는 코드는 무조건 앞에 var을 작성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똑같아요. 넘버1은 10L. 그 다음에 바꿀 수 없는 변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var를 써줘야 됩니다. 네,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10L 이렇게 보시면 이 var이란 것은 variable의 약자로, 읽을 땐 발이라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값이 들어간 이후에 다시 바뀔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bel이라는 의미는 값을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넘버1에 제가 5L을 넣으면 빨간 줄이 안 뜨고 잘 바뀌죠. 하지만 제가 넘버2에 5L을 넣으면 5를 넣으면 이렇게 빨간 줄이 뜨면서 bel에는 다시 한번 값이 어사인 될 수 없다 라는 에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코틀린에서는 모든 변수의 수정 가능 여부, 즉 이 변수가 다시 수정할 수 있는지 var인지 아니면 수정이 불가능한 불변인지 bel인지를 표시해 줘야 합니다. 네, 또 자바와의 차이점이 하나 있죠. 코드를 보시면 자바는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을 작성해 주고 있어요. 여기는 long 타입이고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코틀린은 타입을 작성해 주고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타입을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추론해 주기 때문에 타입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하신다면 이렇게 콜론 띄고 타입으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제가 코틀린에서 변수를 만들고 초기 값을 지정해주지 않는 경우에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var 변수에 대해서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val 변수에 대해서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var 넘버1을 만들었어요. 근데 일단 빨간 줄이 뜹니다. 그래서 이 빨간 줄이 뜨는 이유는 제가 아직 값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값을 추론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타입을 추론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타입을 작성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에러가 사라졌죠. 하지만 아직 초기화하지 않은 변수를 바로 사용하려 한다면 이 println은 이제 영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ystem.out.println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에러가 나고요. 왜냐하면 초기화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합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비슷하게 val 역시 보시면 타입을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가 나게 되고요. 타입을 지정해주면 에러가 사라지고 바로 쓰려고 하면 에러가 나고, 하지만 val은 불변이지만 최초 한 번, 그러니까 아직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에 한해서 최초 한 번은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물론 코틀린에서 이제 IDE에서 이렇게 합치라고 해주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초기 값을 지정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타입을 명시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값을 넣어주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 변수는 무조건 초기화 되어야 한다라는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val collection에는 엘리먼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val은 불변이라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자바에서도 이제 리스트를 만들 때 자바 8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들 때 이렇게 앞에 final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 컬렉션 자체는 못 바꾸는데
네, 못 바꾸죠. 하지만 이 컬렉션의 안에 값을 추가할 수 있잖아요. 네, 코틀린도 똑같습니다. 코틀린에서도 vel 컬렉션이 있더라도 엘리먼트 자체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팁 하나 드리자면 이제 코드를 클린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모든 변수를 우선 불변으로 만들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변으로 변경하는 식으로 코딩하시면 조금 더 코드들이 깔끔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버깅 하기도 쉬워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인 프리미티 타입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번에는 첫 번째랑 세 번째를 주의 깊게 봐주세요. 네. 자, 첫 번째 코드랑 세 번째 코드를 제가 코틀린으로 옮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파이널이 붙어있지 않으니까 가변의 의미인 var를 써줄 거고요. 넘버1은 11, 타입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넘버2인 넘버3인 1000. 네, 역시 똑같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자바에서는 이 롱, 작은 롱은 프리미티 타입이고 그 다음에 대문자 롱은 레퍼런스 타입으로 둘이 아예 다르게 구분되고 있죠. 이제 그래서 이펙티브 자바 같은 책에서도 연산을 할 때는 레퍼런스 타입을 쓰지 마라. 왜냐하면 박싱과 언박싱이 일어나면서 불필요한 객체 생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코틀린은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오잉? 코틀린에서는 모두 롱인데 성능상 문제가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떠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코틀린 공식 문서에서는 이제 이러한 타입, 즉 프리미티 타입과 레퍼런스 타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영어니까 해석했었습니다. 네. 숫자, 문자, 불리언과 같은 몇몇 타입은 내부적으로 특별한 표현을 갖는다. 이 타입들은 실행 시에 프리미티 타입으로 보이지만 코드에서는 평범한 클래스처럼 보인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사실은 이 롱 타입 하나로 합쳐져 있지만 만약에 연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코틀린이 알아서 똑똑하게 상황에 따라서는 내부적으로 프리미티 타입으로 바꿔서 적절히 처리를 해준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코드를 한번 제가 디컴파일을 해보면 여기 이제 코틀린을 이제 학습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팁인데 작성하신 코틀린 코드를 자바 코드로 바꿔서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툴스에 들어가셔서 코틀린에서 여기 show kotlin 바이트 코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show kotlin 바이트 코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이트 코드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디컴파일을 눌러보시면 이 바이트 코드를 다시 한번 자바 코드로 바꿔줘요. 즉 코틀린 코드가 이제 자바 코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넘버1 10L로 프리미티 타입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코틀린에서는 숫자랑 그 다음에 불리언, 그 다음 문자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겉으로는 그냥 대문자 롱을 사용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 이렇게 프리미티 타입을 내부적으로 써줍니다. 이 디컴파일 하는 거는 앞으로도 종종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즉 코틀린에서는 프로그래머가 박싱과 언박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코틀린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널러블 변수입니다. 아까 이제 박싱과 언박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동으로 처리해준다 했지만 사실은 자바에서 저 대문자 롱이 갖는 의미 중 또 다른 의미는 저기에는 널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 객체 레퍼런스 타입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코틀린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네. 코틀린에서는 자바랑 다르게 널이 들어갈 수 있는을 아예 다르게 간주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넘버 3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에 널을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빨간 줄이 뜹니다. 그리고 에러가 나오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변수를 널이 들어갈 수 없게끔 설계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널을 넣어주고 싶다면 제가 타입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롱을 추가로 작성해주는데 널이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물음표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빨간 줄이 사라지고 들어갔죠. 코틀린에서 널이 변수에 들어갈 수 있다면 타입 물음표를 사용합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롱 물음표를 제가 붙여둔 것처럼요. 이렇게 코틀린은 변수를 만들어줄 때 변수에 널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애당초 표시를 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객체 인스턴스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코드를 봐주세요. 이제 person 클래스가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네, 우선 가변이니까 var를 써주고요. 그 다음 person, 변수 이름이죠. 그 다음에 바로 person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차이점은 자바에서는 객체의 인스턴스로 할 때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줘야 하지만 코틀린에서는 new를 쓰면 안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코틀린에서는 객체 인스턴스로 할 때 new를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변수는 var, 즉 변경 가능한지 var, 변경 불가능한지를 가장 앞에 표시해 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타입을 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타입이 추론됩니다. 프리미티 타입과 레퍼런스 타입을 구분하지 않아도 되고요. 널이 들어갈 수 있는 변수는 타입 뒤에 물음표를 붙여주셔야 하고 아예 다른 타입으로 간주됩니다. 그 다음에 객체를 인스턴스화 할 때 new를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바랑 좀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무조건 가변 불변 여부를 지정해 준다거나 무조건 널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표시해 줘야 한다거나.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코틀린에서 변수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널은 아예 다른 타입으로 간주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코틀린에서는 널과 관련된 처리를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